네, 안녕하세요. 조영준의 계산입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깜빡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부가세 신고를 깜빡하셨다고요? 그러면은 혼나야겠죠. 농담이고요. 사실 뭐 세금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세금 신고에 대한 의무를 만약에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세금이 더 늘어나거나 뭐 그렇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 문제로 결국 끝나게 됩니다. 근데 그 돈이 얼마나 불어날지가 그게 중요한 거겠죠. 자, 일단은 가장 흔한 케이스죠.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를 만약에 못했어요. 깜빡하고. 근데 만약에 신고를 했었어요. 그러면은 신고를 했었을 때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. 그렇게 납부세액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가산세는 얼마나 될까요? 일단은 첫 번째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. 그러면은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라고 해서 보통은 20%의 가산세가 나옵니다. 이 20%는 여러분들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20%예요. 그러니까 내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은 여러분들은 120만 원의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. 근데 만약에 내가 깜빡한 게 아니고 정말 고의로 설마 이거 알겠어? 라고 생각하고 이제 했다라고 하면 요거는 부당무신고에 해당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부당무신고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40%까지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 받았어. 현금 받은 거 모르겠지? 하고 이제 신고를 안 했어요. 그러면 이제 괘씸하죠. 그러면은 부당무신고 40%까지 해서 부가세가 100만 원 플러스 40만 원에서 14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납부를 했어야 되는 그 100만 원 있잖아요. 납부세액. 근데 그거를 원래는 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늦게 납부를 한 거잖아요. 그것만큼 여러분들은 뭔가 이자에 대해서 이득을 본 거고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자만큼의 어떤 손실을 본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산세가 또 따로 있어요. 바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입니다.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요, 여러분들이 미납한 세금의 경과일수를 곱하고요. 그리고 거기에다가 0.022%를 곱하게 됩니다. 이게 그 2022년 2월 15일,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0.025%였어요. 근데 이제 약간 줄었죠. 이거를 연간으로 따지면요, 한 8%쯤 됩니다. 8% 살짝 넘는데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고를 하고 진짜 납부할 세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약간 한 8% 이자로 돈을 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예, 근데 최대한 빨리 내는 게 좋죠. 예.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가세를 신고를 안 해가지고 부가세 신고, 그러니까 부가세를 납부로도 안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산세도 붙고 이런 케이스가 있지만 여기서 또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부가세 신고를 깜빡한 거를 좀 빨리 알면 상관없는데 작년 또는 뭐 재작년에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를 내가 깜빡했다라고 하면은 소득세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? 여러분들이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요, 그 부가세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보통 소득세 신고가 진행이 돼요. 그런데 만약에 재작년에 내가 매출이 있었는데 그거를 부가세 신고를 빠뜨려가지고 그 매출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장 의무가 나는 간편장부 대상자인 줄 알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나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세 신고를 누락했을 때 나중에 뭔가 파생돼서 연쇄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나올 수도 있다. 요거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딱 내가 부가세 신고를 놓쳤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하셔야겠죠.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납부세액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급세액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좀 천천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?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불성시 가산세, 납부불성시 가산세 전부 다 이제 납부세액의 몇 퍼센트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. 근데 내가 납부할 세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가산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맞는 얘기입니다. 예, 납부하실 세금이 없으면은 거기에 대한 가산세도 계산할 게 없습니다. 뭐 내가 뭐 돈을 환급받은 걸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자만큼 또 보전을 해주는 거 아니냐, 그런 거는 없어요. 대신에 이제 가산세가 안 나오는 거죠. 대신에 그 다른 가산세가 있을 수 있어요. 뭐냐면은
요즘은 이제 보통 대부분 다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데 옛날처럼 이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받는 사업장도 꽤 있단 말이에요. 그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미제출 가산세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경우라면은 그런 공급가액에, 그러니까 미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가액, 거기에 0.5%가 가산세로 나올 수 있습니다. 정말로 내가 이 부가세 신고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까먹었다. 왜냐면은 사업자 등록을 해놨는데 매출도 전혀 없었고요. 매입도 전혀 없었어요. 그러니까 나는 진짜 사업자 등록한 것 자체를 완전 까먹고 있었던 거지. 이랬을 때는 그러면 어떤 페널티가 있느냐?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산세가 없겠죠.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고 하니까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도 없을 거예요.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느냐? 여기서는 한 가지가 또 걸려요. 뭐냐면은 세무서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장은 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아예 안 하잖아요. 그러면은 직권으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사업장을 폐업시킬 수도 있습니다.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이 사업장이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폐업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뭔가 이 사업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무실적 신고라고 해서 이제 매출도 0, 비용도 0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하는 것도 있거든요. 굉장히 쉬워요. 이제 그거라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팁인데요.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이게 지금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는 사람이에요. 여러분들이. 근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지 잘 몰라요. 그러면은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무실적 신고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신고를 하십시오. 왜냐면은 약간 이게 꼼수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고를 안 했어요. 신고를 안 하면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20%가 신고 불성시 가산세예요.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근데 만약에 일단 신고를 했어요. 신고를 했는데 내가 납부세액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.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무신고가 아니죠. 그러면은 과소신고로 들어갑니다. 그런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10%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들죠. 내가 세금이 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무신고로 신고를 했어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세금이 있었던 거지.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10%가 있는데 이것도 수정신고를 만약에 1개월 이내에 했다 하면은 그 가산세를 90%를 깎아드립니다. 그래서 이 90%가 2년 이내에 할 때 10%까지로 해서 조금씩 그 가산세가 감면되는 율이 좀 작아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작은 가산세가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요. 일단은 무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. 그리고 이 가산세 감면과 관련해서요. 무신고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가 깜빡했을 때를 대비해서 뭐 1개월 이내에 내가 깜빡할 생각이 났다. 그러면은 그 무신고 가산세 20% 있잖아요. 1개월 이내에 찾으면은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생각이 나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50%를 깎아드리고요. 감면을 해드리고요. 그리고 3개월은 30%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깜빡해가지고 다시 신고를 했다. 그러니까 무신고한 거를 신고를 했다. 그러면 신고 불성시 가산세를 20%까지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은 감면도 못 받고 그냥 가산세 다 내셔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부가세 신고는 놓치지 마시고요. 그러니까 1월달, 7월달 항상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은 요번 달에 뭘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부가세 신고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이상 지금까지 조영준 회계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